안전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어떻게 하면 뭐 안전한 생활을 하겠냐고 이런 건데 어려워요. 일단은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원래 운동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애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고, 움직이던 애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먼저 보면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출발해. 나는 계속 정지하고 싶은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잡이라던가 사람이라던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쏠리죠. 네. 동전 지금 정지하고 있는데 이 종이를 튕겨. 그럼 얘는 그냥 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원래 정지하고 있었던 애기 때문에 정지관성이 있는 거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하여튼 물리 법칙이야. 그래서 얘가 가다가 버스가 쓰면은 얘는 나는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이렇게 버스 손잡이도 마찬가지고. 가다가 돌불에 걸렸어. 나는 가고 싶은데 얘는 다리가 안 따라오는 거죠.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그런 성질이 있다. 근데 이 관성의 크기가 질량이 클수록 커요. 관성이. 그러니까 뭐 그 열차 같은 거는 달리다가 한번 쓰려면은 바로 못 써요. 엄청 오랫동안 끽 하면서 서요. 이게 질량이 크기 때문에 금방 못 쓰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에 두고 툭 튀어나오면 쓸 수 있어. 가벼워가지고. 트럭은 금방 못 써요. 트럭을 이제 앞에 이렇게 누가 추월해야 하잖아? 이런 경우에 추월해가지고 끽 쓰더라고.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와서 박아요, 이렇게. 트럭이 이제 질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뭐, 한문철에 뭐, 블랙박스 이런 거 보면은. 질량이 클수록 원래 운동 상태 변화시키기가 어려워.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는 애도 마찬가지죠. 정지하고 있는 애도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이 무거울수록 움직이기가 어렵다. 물론 뭐 마찰력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등치가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움직이는 공이 무거울수록 정지하는 데 큰 힘이 든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이제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 운동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불에 막대기로 두들려서 먼지를 턴다. 먼지가 이불에 붙어 있어요. 근데 막대기로 땅 때려. 그러면 얘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이불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먼지가 털어지는 거고, 망치가 헐거워졌을 때 망치 자루를 아래쪽으로 내리치면 망치가 더 단단히 박힌다. 이게 망치 머리 이렇게 쓰다 보면은 망치 머리가 이렇게 헐거워지거든, 이렇게. 얘가. 근데 여기 망치 자루를 잡고 얘를 바닥에 친다라는 거야, 이렇게. 얘를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이게 쓰다 보면 이렇게 날아가려고 얘가 헐거워져. 얘를 잡고 이렇게 한다고.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 망치랑 망치 머리랑 같이 아래로 내려가다가 망치 이 자루가 서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얘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거잖아. 계속 내려가가지고 이게 좀 박혀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목 같은 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나 박으면 이제 망치가 그 머리가 안 빠지는데 그런 거고, 자전거 페달 밟지 않아도 원래 움직이고 있으면 어느 정도 가죠. 예,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성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려운 게 이제 운동량이나 충격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관성은 뭐 들어봤잖아 그래도, 그죠? 예, 중학교 때도. 근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그 운동량을 우리가 이제 P라고 이제 쓸 건데, 이렇게 약자로 쓰는 겁니다. P는 약자로 쓰는 거예요.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운동량 계산해. 그러면 질량하고 속도 곱하면 돼. 질량과 속도. 운동량 계산하세요. 그럼 질량과 속도 곱하면 됩니다. 근데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곱하셔야 돼요. 단위가 안 맞으면 변환해 주셔야 돼. 킬로그램으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 값이 클수록 운동량이 큰 거예요. 얘는 운동량 계산해. 아니면 질량 곱하기 속도. 만이네, 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얘는 2만이네, 2만. 그죠? 네, 2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운동량은 질량이 클수록 큰 거고, 질량이 같으면 속도가 빠른 게 큰 거예요. 속도가 빠른 게.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저렇게 하시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속도라는 거예요. 속도. 속력이 아니라. 속도는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속도라는 게 이제 뭐 속력은 방향이 없는데요.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계산할 때 한쪽을 플러스로 내가 이렇게 정하면, 만약에 그거에 정반대 방향이 있다. 그럼 그거는 마이너스로 설정하셔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더 할게.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물체 운동 방향과 같다. 방향이 있다, 방향이 있어요. 네. 자, 충격량은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인데 힘에 비례하고요. 충격량은 힘에 비례합니다. 예. 더 센 힘으로 이렇게 때리면 더 충격량이 큰 거지. 그 다음에 시간에도 비례를 해요. 충격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 힘 곱하기 시간 하시면 돼.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은 보통 우리가 문자를 I로 써요. I. 충격량은 F가 힘이고, 힘이 가해지는 시간 F 곱하기 T.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N의 힘으로 1초 동안 내가 뭐 이렇게 밀었다. 그럼 충격량이 얼마냐면 3N 세크,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충격량 계산해라 라고 하면 힘 곱하기 시간 하면 돼. 힘 곱하기 시간.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충격량도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방향이 있다. 근데 그게 힘의 방향이랑 같은 거. 힘도 방향이 있거든요. 힘의 방향이랑 충격량의 방향이 같은 거예요. 밑에 써있죠.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자, 근데 일단 단위를 좀 보면은,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의 단위 곱하기 속도 단위를 하는 거고, 충격량의 단위는 원래는 뉴턴 세크예요. 뉴턴 세크. 왜냐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 곱하기 시간.
근데 여기 이제 단위 환산하는 게 나왔는데, 이게 F는 MA라는 공식을 좀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F는 MA. 그러니까 1N이 1kg의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원래 뉴턴의 단위가 kg/m/s 제곱이에요. 뉴턴의 단위가. 근데 이제 뉴턴 세크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예. 뉴턴이 kg/m/s 제곱. 거기에 세크를 또 곱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약분돼 가지고 kg/m/s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글씨만 보면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물리량, 계산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 해야 되고, 충격량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충격의 정도. 근데 충격량과는 힘 곱하기 시간 해야 되고, 전혀 이게 질량 곱하기 속도랑 힘 곱하기 시간이 안 같은 게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알고 보면 같은 거야. 알고 보면 이게 단위가 똑같죠. kg/m/s, kg/m/s. 그래서 알고 보면 이게 단위가 같아. 그래서 이거를 더하기 빼기를 해요. 운동량과 충격량을 가지고. 그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어떤 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이따 할 거고, 일단은 이제 아직은 충격량에 관한 건데, 힘하고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밑면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이게 뭐 하겠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겠죠. 힘 곱하기 시간 하겠죠. 근데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충격량이야. 의미하는 바가. 근데 지금은 힘을 똑같이 준 거고, 이거 힘을 점점 세게 준 거야. 이거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되고, 이러면 그냥 넓이가 충격량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저거를 계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데, 얘가 일단은 요거 일단 1, 2, 3번 한번 풀어보시고. 자, 1번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은 관성이고,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승객이 앞으로 넘어진다. 관성이랑 관성이 있죠. 달리기 할 때 이것도 관성이죠. 달리고 있는 선수. 이거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에요. 작용 반작용. 대포가 이제 쏘면 포신의 뒤로 밀린다.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뉴턴 운동 3법칙. 그 다음에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맞습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은 방향이 없고요. 질량은 방향이 없고, 속도와 방향이 같은 거고,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다. 이거 맞고요. 충격량의 단위는 속도의 단위와 같다. 그렇지 않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단위와 같다. 뭐 이러면 맞는데, 속도랑 같은 건 아니죠. 자, 위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하고의 관계. 근데 어떤 두 물체가 이제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충돌하겠지, 이렇게? 충돌할 때 그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랑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이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작용해요. 방향이 반대로 작용합니다. 크기가 같고.
그거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 그래서 이게 충돌할 때, 그러니까 힘이 같고요. 힘이 같은 힘이. 근데 하나는 F고 하나는 마이너스 F 이렇게 방향이 반대인 거야. 그 다음에 시간도 같아, 시간. 왜냐면 당연히 시간 같은 거는, 시간이 같은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한쪽이 1초 충돌하면 나머지 한쪽도 1초 충돌하는 거니까. 이게 같아. 그래서 둘의 충격량이 같아.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라는 말이 붙으면 부호는 상관없이 그냥 물리량 값만 같으면 돼요. 크기라는 말이 붙으면 방향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이 같아, 크기가. 일단 이거 알아두고 있으시고, 다시. 자, 이제 봐요. 어려운데. 처음에 이제 질량이 m인 애가 V1의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럼 얘의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야. 그쵸, 이게. 근데 여기 어느 지점에서 내가 F의 힘으로 한 T초 동안 민 거야. 뭐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그럼 충격량이 이만큼 생긴 거야, 이게. 그러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내가 밀었으면은 운동 방향으로 민 거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운동 방향으로 민 거예요. 증가하게 되죠. 낮은 속도가 증가했죠. 그러면 얘 운동량이 어떻게 돼? 운동량이 증가돼. 그러니까 얘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 더한 것만큼이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요 관계식을 일단 알아야 돼.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같은 방향으로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했는데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은 빼줘야 돼. 충격량의 부호가 반대가 돼가지고. 이거 이해 가시죠? 근데 이 FT를 남겨놓고 얘를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I는 델타 P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게 충격량이 아니고 P는 운동량인데 델타를 쓰면 변화량입니다. 변화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막 뭘 계산할 거야. 이거는 이제 얘 보면 대포를 쏠 때 포신이 길수록 포탄이 멀리 날아간다. 아까 문제 밑에 있는 문제는 대포를 쏠 때 포신이 밀린다라고 써있던 거고, 그거는 이제 작용 반작용인 거고, 얘는 왜 운동량이랑 관계가 있냐면 대포를 이렇게 쏘는데 대포의 포신이 짧아요. 그럼 이제 화약을 여기 넣고 뻥 터뜨리거든? 그럼 힘을 주는 거야, 힘을. 이만큼 나오다가 이렇게 발사돼. 그러면 시간이 짧아, 시간이. 이 F 곱하기 T에서 T가 짧아. T가 짧으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작아요.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포탄이 날르기 시작하는 그 속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만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지. 아까 전에 수평 방향으로 그 빠른 속도로 날려야지 멀리 간다고 했잖아. 근데 만약 포신이 길면, 이렇게 포신이 길면 같은 힘을 오랜 시간 동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서 결국에 충격량이 커지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서 얘가 멀리 날아갑니다.
야구공을 큰 힘으로 쳐야지 버린다. 뭐 당연한 것 같은데, 큰 힘으로 친다는 것은 운동량을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충격량.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운동량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충돌과 안전은 조금만 있다 하고, 실제로 문제 풀면은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어려운데, 실제로 저 공식을 적용시켜서 풀 때는 어려워요. 일단 102 쪽부터 1번부터 14번까지만 풀어볼게요. 이 공식을 적용을 또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거 1번부터 14번까지만 풀어볼게요. 자, 이건 같이 좀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관성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정지한 물체도 정지관성이 있는 겁니다. 틀렸고, 없다고 그랬구나. 틀렸고요. 관성은 질량 클수록 관성 큰 거고, 움직이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곧 멈춘다. 아니죠.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이게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관성과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가스를 분사하면 날아간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야.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은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뭐 이런 거거든. 반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로켓 이런 거죠. 로켓이 가스를 밀면 가스가 로켓을 밀어줘요. 그러니까 로켓이 가스를 밀면 가스가 로켓을 밉니다. 그 힘으로 나가는 게 이제 그 로켓이고, 이건 아까 설명했죠. 이거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이것도 관성이 있는 거죠. 이것도 관성이 있는 거네. 니은디글리을 5번 답이고요.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하는 거야. 근데 이 단위가 다르네. 이게 그쵸? 그러니까 10cm 0.1m이기 때문에 0.1m/s. 근데 이 방향도 있긴 한데, 크기를 물어보면 방향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크기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는 0.1이야. 0.1. 1 곱하기 0.1 되니까 운동량이 2 곱하기 1이죠. 2 곱하기 1. 2야. 500g은 또 0.5kg으로 고치셔야 돼요. 0.1이고 얘가 0.05. 운동량은 BAC 순으로 3번. 자, 이런 거 이제 운동량은 이제 질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0.1kg으로 고치셔야 되고, 요런 야구공이 동쪽으로 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질량이 500g, 0.5죠. 운동량의 크기를 이 야구공과 같게 하려면 축구공의 속도의 크기는, 얘 운동량이 얼마냐면 5야, 5. 0.1 곱하기 50 하니까. 얘도 그래야 된대. 근데 얘가 질량은 0.5kg이에요. 이때 속도가 얼마냐? 이거 5니까 V는 이제 10m/s 돼야 되죠.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자, 직선상에서 2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이 2kg의 물체를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 힘이 작용하기 전에, 근데 충격량만 이미 구하는 거군요. 근데 하여튼 충격량의 크기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6뉴턴 세크. 그러니까 얘 6뉴턴 세크의 힘을 받잖아? 그러면 얘는 처음에 운동량이 지금 4거든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지금 운동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거만큼 플러스가 돼서 나중에 운동량이 10이 되니까 10. 근데 운동량이 10이 됐다라는 소리는 2kg 짜리가 V가 이제 5m/s가 됐다. 뭐 요런 거 구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했더니만 속력이 5m/s가 됐다. 이런 걸 구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3번만 구하시면 되고. 자,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건데, 중요한 건데. 이 방향을 고려해야 돼, 방향. 자, 일단은 공식이 뭐냐면, 충격량은, 이걸 외워야 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거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지 식을 만들거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거에 맞춰 쓸 거야, 이제. 잘 봐. 운동량의 변화량을 먼저 쓸게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예요. 변화량이라는 거 원래 그래. 나중에서 처음 값을 빼야 돼. 근데 나중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가 5kg 짜리고, 잘 봐요. 방향이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은 내가 설정하기 나름인데, 그냥 다 앞으로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두세요. 오른쪽 방향을. 근데 이제 V는 계산을 하면 나중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충격량의 크기가 중요한데, 이 공이 이렇게 부딪힐 때 있잖아요. 이렇게 부딪힐 때. 공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벽이 공에 가한 힘은 이쪽 방향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 충격량의 크기가 45Nm/S라고 써져 있지만, 마이너스 45로 집어 넣으셔야지 이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처음 나중 운동량의 V 곱하기 5야.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빼기, 처음 운동량이 5 곱하기 5예요. 근데 플러스 5니까 25를 진짜로 이렇게 빼주면 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값은 충격량이랑 같아야 되는데, 이 충격량을 마이너스 45를 넣어줘야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어려운 건데, 마이너스 45를 넣는 게. 왜냐면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설정한 오른쪽 가는 방향이 플러스인데요, 왼쪽으로 가는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 식을 완성하면 이제 쉬운 건데, 넘겨가지고 이제 5를 먼저 나눠줄까요? 그냥 5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넘기면 V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이렇게. 이게 정상이야. 왜냐하면 V를 계산했는데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답은 운동 충격량, 속력을 말했죠. 속력은 원래 또 그게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속력은. 그래서 그냥 4를 고르시면 돼. 마이너스 4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응? 방향이 바뀌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3번을 고르시면 돼. 여전히 어렵죠.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물리 분야 중에. 자, A와 B가 VA, VB로 운동하다가 충돌하였다. 그러려면 이제 처음에 VA가 더 빨랐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따라잡아가지고 충돌하겠지. 그때 충돌할 때 얘가 받는 힘의 크기와 얘가 받는 힘의 크기가 같고 시간도 같기 때문에 A는 속력이 느려질 거고요, B는 빨라지는데, 얘가 받은 충격량과 얘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에 쓰이는 건데,
문제 좀 읽어보고 가자. 자, A의 속도의 크기는 B의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그래야지 충돌하죠? 충돌 전 A의 운동 방향은 충돌할 때 받은 충격량의 방향과 같다. 충격량의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 왼쪽이야, 그쵸? 이거 틀렸죠, 이거, 그쵸?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었고. 자, 충돌 시 A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이게 같아요, 이게. 같습니다. 왜 같냐면 힘의 크기와 그 시간에 같기 때문에, 힘 곱하기 시간 값이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8번 충돌 시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과 충돌 전 B의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까닭과 함께 서술하시오. 일단은 충격량의 방향은 오른쪽이죠. 예. B가 받은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B한테는 충격량의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아서 그런 거지. 까닭도 써야 되니까 B가 받은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므로 충격량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충돌 전 B의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므로 같다 했으면 되나? 네. 같다 했으면 돼. 자, 9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B가 AB의 운동량은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물체 AB는 질량은 2kg으로 같다. 자, A는 운동량이 0이었다가 2가 됐어요. 근데 질량이 2래. 그럼 얘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입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2죠. 네. 그거랑 충격량이랑 같다고. 응?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이게 맞아요. 근데 단위는 충격량 말할 때는 뉴턴 세크로 쓰시는 거예요. 4초 때 물체 A의 속력은 0.5다. 얘가 지금 운동량이 2잖아요. 근데 운동량이 2야. 근데 질량은 2야. 그럼 속도는 1이어야 되지. 1. 0.5가 아니라. B에 작용하는 힘이 A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다. B에 운동량 변화량이 있어요. B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힘이 0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 게 아니죠. B는 운동량이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충격량도 빵이고 힘도 작용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자, 이렇게 이제 긴 대롱을 사용해서 바람총을 불어야지 이게 이 사람이 부는 힘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짧으면 힘을 받는 시간이 짧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길어야지 힘을 받는 시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총의 길이가 길수록
화살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 그래서 충격량이 커지죠. 충격량이 커지고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집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서 빠르게 빠져나와요. 빠르게 발사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빠르게 발사된 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자, 11번. 이거 한번 해볼래요? 한번 네, 풀었어요. 자,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야. 그게 이제 메인 그 식이야, 이게.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예요. 근데 이거 2kg이죠? 얘를 플러스를 하고 얘를 마이너스 이건 써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나중 운동량이 2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5니까 10이야. 거기서 12를 빼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2야. 충격량의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22 뉴턴 세크 쓰면 되는데, 왜 마이너스를 왜 붙냐면 여기 부딪힐 때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여주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자, 충격량의 크기 구했죠. 22라고. 봐봐요. I는 FT야. I는 FT. 근데 얘가 I가 22다 이거. 20. 근데 F는 모르겠는데, 평균적인 힘은 모르겠는데 시간은 0.01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는 2200N이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알겠어요? 13, 14번 했어요, 혹시?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본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힘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충격량을 의미하죠. 밑면의 넓이가. 정지했던 2kg의 물체가 수평방향과 나란히 힘을 작용했는데 4초일 때 속력은 2초일 때 몇 배냐 이렇게 써있네요. 일단 4초일 때는 충격량의 크기가 40이야. 40 이게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이거를 쓸 거야. 이거를. 예,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처음 운동량은 0이에요. 정지해 있었잖아요. 처음 운동량 0입니다. 나중 운동량만 쓰면 되는데, 나중 운동량이 2 곱하기 V죠. 4초일 때 속력이 이렇게 쓸게, 이렇게. 그럼 V 4초일 때는 20m/s야. 이해가?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가요? 네. 충격량은 여기서 0을 빼는 건데, 0은 이거 안 쓴 거죠. 처음 운동량 빼는 건데.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는 10N이죠. 10N 세크. 그래서 10은 나중 운동량에서 2초일 때라 쓸게요. 처음 운동량 빼는 건데, 처음 운동량 0이잖아. 이거 5죠, 5m/s. 몇 배냐? 4배다 쓰면 돼, 4배. 자, 그 다음에 14번에 질량 5kg의 물체의 운동량을, 이게 운동량입니다, 지금. 5초 속도의 크기는 4다. 5초 후 운동량이 이게 됐죠. 근데 원래 5kg이 되잖아요, 이게. 운동량은 20은 질량 곱하기 속도. 4죠, 4.
맞죠? 0에서 5초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5초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제 이걸 쓰는 겁니다.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20이에요, 20. 그러면은 이게 충격량이랑 같아야 되는데 얘가 근데 이제 요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운동량이 일정하게 변화되면 힘의 크기도 일정한 거야. 아무튼 F 곱하기 지금 5야. F 곱하기 5. 왜냐면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F는 4N. 맞죠? 0에서 10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근데 이 이후로는 운동량이 변화된 건 아니죠. 여기 이후로는 사실 힘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똑같아.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 20이지. 그럼 충격량이 20인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 같다. 운동량 변화량이 20이잖아요. 여기도 20이잖아요. 여기도. 요 이후로는 힘을 안 준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는 20인데 충격량이랑 같다. 20이잖아. 그렇죠? 단위만 뉴턴 세크로 바꾸고 20kg m/s를 단위를 뉴턴 세크로 바꾸는 거죠. 잠깐만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